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두 개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안전하지만 지루한 길,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을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걸 잃는 건 아닐지.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멈춰섭니다.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끝없는 갈림길 앞에서 서성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고민만 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놓치며 더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고민 방식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들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후회만 남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만 하다가 인생이 망하는 이유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버려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신중하게 고민했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민을 많이 했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으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고민하다가 결국 몇 개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나니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생겼지만 그는 또 고민했습니다. 이걸 맡았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그렇게 그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은 다르다고. 너는 지금 신중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은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고민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민만 하다 보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줄이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루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동안 무엇이 최악의 상황인지 생각해 보는 대신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민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고민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한 고민의 첫 번째 함정,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불안일 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오래된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다리가 튼튼할까? 혹시 무너지면 어쩌지? 내가 건너는 순간 다리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는 계속 다리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이 커질수록 다리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그 다리가 무너질지 아닐지 알 수 없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직을 고민하지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고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결국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민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실패한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걸까? 혹시 그냥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기 싫은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게 두렵다면 처음부터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다면 작은 단계부터 하나씩 해보는 것이죠. 고민을 멈추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중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 고민이 계속될수록 여러분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민이 깊어져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고민만 하다가 두려움이 커지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많아질수록 자기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을 내려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민이 길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지. 확신이 없다는 건 어쩌면 내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틀릴 수도 있다면 나는 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사라진 사람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고민만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교한 도자기를 만들고 싶었고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 흙의 배합이 맞을까? 이 정도 온도에서 구우면 괜찮을까? 내가 만든 도자기가 정말 좋은 작품일까? 그는 고민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작업장에는 쓸만한 도자기는 하나도 없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쯤 도자기를 완성할 생각이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도자기를 완성조차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민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선택이 두려워지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수록 자기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사라지면 결국 선택하지 못한 채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줄이고 자기 확신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출발하기 전부터 최적의 길을 찾으려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결정조차도 오래 고민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같은 사소한 것들도 말이죠. 이런 작은 결정들을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결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정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내가 잘한 걸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 결국 다시 자기 확신을 잃게 됩니다. 결정을 했으면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고민 때문에 혹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고민이 많아질수록 자기 확신이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많아질수록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유효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민이 길어지면 우리는 결정을 미루게 되고, 결정을 미루다 보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 고민하느라 머뭇거리는 사이 그 기회들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꿨고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한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는 고민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맞을까? 도시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는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결국 제안을 한참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게에서는 다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는 아쉬워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여러 번 기회를 맞이했지만 항상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는 여전히 같은 마을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줄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회의 유효기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완벽한 상태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잡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작은 결정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이 익숙해지면 큰 결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옷을 선택할 때 작은 것부터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민하느라 놓치고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줄까요? 우리는 고민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흐르고 기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고민이 많아질수록 기회가 사라지는 네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성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점점 더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피로입니다. 의사결정 피로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점점 에너지가 소모되어 나중에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퇴근 후에는 사소한 결정조차 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조차도 결정하기 싫어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자는 말이 나오죠.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많아질수록 왜 감정이 지쳐버릴까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고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저 선택이 더 나을까?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점점 소진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감정이 지치면 결국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초콜릿 쿠키와 과일을 보여주고 어떤 걸 먹을지 선택하게 했죠. 그런데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아무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10분 동안 충분히 고민한 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후 두 그룹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고민한 그룹은 금방 퍼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반면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한 그룹은 끝까지 퍼즐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고민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지쳐서 다른 일에서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고민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일에서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작정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30분 안에 결정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면 우리는 중요한 것만 집중해서 고민하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히 고민했다면 그 선택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세 번째 방법은 작은 고민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고민들을 줄여나가면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덜 소진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비슷한 옷을 입거나 아침 식사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정말 중요한 결정에 감정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혹시 고민이 길어지면서 점점 감정이 지쳐버린 상태는 아닌가요? 이제 고민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소진되는 다섯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혹은 상대방의 행동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그런데 이 고민이 길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고민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바쁜가 보네 하고 넘어갈 일을 그날따라 계속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나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건가? 이 친구가 이제 나를 멀리하려는 걸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화를 줄이고 연락을 피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계속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친구는 그냥 바빴을 뿐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고민하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우리는 외로워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기다리는 것이 지쳐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민합니다. 이 손을 잡아도 될까?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걸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은 결국 지쳐서 손을 걷어들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사람을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의 행동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인 행동이 항상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깊게 고민하기 전에 혹시 이게 별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고민하기보다 그냥 가볍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민하기보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빠릅니다. 고민은 결국 상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줄이고 직접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계산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하나의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질수록 오히려 더 쉽게 깨집니다. 때로는 그냥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좋다. 이 정도의 이유면 충분합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끊어내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민의 끝에는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민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민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혹은 고민하는 동안 놓쳐버린 관계가 있나요? 고민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잃게 된다는 6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7번째 이유는 바로 고민이 많아질수록 삶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도전하며 경험을 쌓고 성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놓친 기회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 어딘가로 떠날 기회. 하지만 고민이 길어질수록 그 기회들은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그 자체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실패를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완벽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도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피하려 고민만 하다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가 아닐까요? 세 번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길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많이 신경 씁니다.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선택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혹시 고민하느라 놓쳐버린 기회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 5년, 10년 후 그들은 이미 경험을 쌓고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민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고민만 하면 인생이 망하는 이유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이유는 고민이 많아질수록 삶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민 때문에 놓쳤던 기회가 있나요? 혹은 고민을 멈추고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